강원도의 경우에는 로컬 크리에이터 생태계들이 어떻게 구축되었나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2015년부터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중기부 산하의 중간지원 조직이 전국 광역 기준으로 이제 생기게 되었고요. 강원도는 네이버라는 기업과 함께 매칭이 되면서 새롭게 지역의 창업가들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지역의 청년 혁신가, 지역 혁신가를 발굴하자는 사업을 만들면서 로컬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2018년부터는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쓰면서 지역 기반 창업가들의 어떤 활성화와 발굴과 육성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저는 특이한 이유는 공공성을 가진 기관에서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를 이끌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까지는 약 170여 팀의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발굴이 되었고, 그분들이 정말 끈끈한 연대를 이루면서 서로 돕고 또 협업하면서 강원도의 창업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군산의 경우에는 SK E&S와 언더독스라는 회사가 로컬라이즈 군산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군산의 색깔을 활용한 어떤 창업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군산의 원도심에 가보시면 영화동과 월명동 근처에는 정말 로컬라이즈 프로그램을 통해서 육성된 창업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의 시장이나 컨텐츠들을 재해석해서 지역의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경우 또한 민간에서 기업의 주도로 이루어진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포에 있는 괜찮아 마을이나 서천에 있는 삼기술학교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사업을 주도로 지역의 민간 플레이어들과 함께 청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무언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하면서 인생을 다시 설계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을이고요. 또 제주의 경우에도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 또한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스타트업과 로컬 크리에이터 그리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함께 협업하면서 지역의 창업가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033 로컬로 트립을 통해서 강원의 특히 동해안에 있는 강릉과 양양, 속초에 있는 다양한 공간들이 어떤 식의 맥락을 가지고 어떤 로컬의 자원들을 풀어냈는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주의 크리에이터 분들과 강원의 크리에이터 분들이 연결이라는 접점을 통해서 다양한 앞으로의 연결점과 협업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온 카카오 패밀리 대표 콩장이라고 합니다. 이곳 지역에 많은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로컬 하면 자연을 빼놓을 수 없고 이곳에 와보니 자연이 주는 그 선물이 가득한 곳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제주도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같은 해변이고 같이 그 해변에서 서핑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걸 운영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봐도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어떤 컨텐츠를 이러한 방향으로 풀어 나가는구나 이런 것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이거 보면서 강원도에서 뭐 또 재밌는 일을 벌일 수 있을까 이런 또 기대도 하게 됐고, 강원도와 제주도가 잘 이렇게 계속 이어 나가면 서로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지역들에 떨어져서 있는 생태계가 아니라 최근에는 이런 지역을 넘어선 협업들과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전국의 지역 혁신가들이 만나는 J-커넥트 데이라든지 로컬 크리에이터 페스타라든지 다양한 컨퍼런스와 포럼, 그리고 만나는 이벤트들이 생기면서 지역이 가진 문제에 대한 논의, 지역 혁신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논의, 그리고 지역을 넘어선 어떤 협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역의 생태계는 점점 더 커지고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 또한 강원도의 방향과 강원도의 방식으로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쭉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인생의 혹은 삶의 어떤 정답과 같은 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80년대, 90년대에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고, 예를 들면 강남에 집 한 채를 사는 그런 어떤 페르소나적 삶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물질주의를 많이 추구하던 시대가 끝나고 저는 이제 탈물질주의의 시대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산업화와 물질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탈물질주의로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밀레니얼 세대들은 정말 다양한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퇴사를 한다든지 이주를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선택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자기가 원하는 일을 원하는 곳에서 어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러한 어떤 탈물질주의적인 가치들이 실행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강원도 강릉에서의 도전이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고향이긴 하지만 아는 사람도 없었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랐었고, 제가 가진 전문성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지역에 있는 좋은 분들을 만나고 좋은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협력을 하면서 어떤 사업에 필요한, 지역 혁신에 필요한 어떤 잔근육들을 많이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에 현재 새로운 도전을 하는 많은 분들이 꼭 혼자서 모든 것들을 한다기보다는 주변에 좋은 네트워크와 좋은 인프라와 좋은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 지역에서의 도전을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주목하게 된 사례들이 있는데요. 먼저 평창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평창이라고 하면 강릉에서 가까운 평창의 북부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스키를 타러 가거나 어떤 그런 놀러가는 평창이라는 이미지를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고 큰 지역이더라고요. 한번 평창의 남부 지역을 방문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평창군 밑안면에 있는 산너미 목장이라는 곳을 알게 됐습니다.
산더미 목장은 1980년대부터 흑염소를 키우던 목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흑염소 시장이 굉장히 많이 작아지고 원래 운영을 하시던 부모님들이 좀 나이가 드시면서 목장 경영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 밑한면에 위치한 6개의 강소농분들이 모여서 만든 와우미탄이라는 관광 두레가 생기면서 좀 지역에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산더미 목장의 경우에는 현재 차박이나 목장의 경험을 원하는 그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관광농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한다든지 관광의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평창의 라이프 스타일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저는 평창의 어떤 유산이나 어떤 자연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것들의 가치를 지키고 또 이어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정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선 남면에 정말 산골에 가면 숲잠의 숲생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처음 어떤 창업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 자매 두 분을 만나게 됐는데요.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두 분을 만났고 이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대학교에 오기 전까지 전기나 불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나고 자란 분들인데, 자신들이 지역으로 돌아가서 정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의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지역 청소년들을 멘토링하고 교육하면서 어떤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숲잠의 숲생활 김정아입니다. 저희는 강원도 정선에서 나고 자라 타지 생활을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두 자매입니다. 숲잠의 숲생활은 정선과 산촌 지역이 마주한 문화빈곤,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들을 해결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체인지 메이커들과 함께 산촌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정선의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서의 다양한 임팩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숲잠의 숲생활 김이나입니다. 숲잠의 숲생활은 크게 3가지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첫 번째로 숲자원을 활용한 숲숲 트립, 그리고 정선 여행지를 연결한 로컬 트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문화를 바탕으로 관광, 라이프 스타일,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프로젝트를 기획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라며 겪었던 지역교육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청소년과 청년 멘토링 교육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지역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 자연, 그리고 청년들을 잇는 활동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연이 된 것이 현재 이제 숲잠의 숲생활이라는 창업까지 이어지게 되었고요.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지역이 이러한 새로운 도전과 실험들을 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역으로 오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지역에서 지역의 재생이나 혁신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여전히 넘어야 할 벽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는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해 이야기하고 강원도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지역을 가보면 대부분은 관심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공공의 영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주고 또 관련 정책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는 이런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이해도나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부분을 잘 보완해서 민간과 공공이 잘 협업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자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지역에서는 지역의 기성세대들이 어떤 고령화 문제나 인구 유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청년들이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역이 가진 자원을 배분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것을 기대하고자 한다면 지역의 청년들에게 적절한 자원의 배분과 또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